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의 모설남 스티븐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설명드릴 상품은요, TV 홈쇼핑을 통해서 또 백화점에서도 300억 넘게 판매가 된 에즈리 통삼정 스테인 큐브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자, 일단은 후라이팬의 종류는 굉장히 많아요. 쉽게 나눠서 말씀을 드리면 코팅팬이냐 아니면 셰프들이 쓰고 있는 스테인리스 팬이냐. 코팅팬에도 코팅의 등급이 있고요. 굉장히 유명한 회사 제품, 수입 제품들 코팅, 다이아몬드, 불소, 테프론, 여러 가지 종류별로 많이 있습니다. 있고, 근데 이제 기술이 다양한데 뛰어난 넌스력은 그거는 어떤 펜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코팅펜을 따라가기는 어렵습니다. 어디에다 코팅을 입힐까요? 알루미늄에다가 코팅을 입힌 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코팅을 쓰다 보면 조개류, 각각류, 조리용구 이런 것들로 인해서 코팅이 벗겨집니다. 벗겨진 자리에는 음식이 눌러붙겠죠? 눌러붙는 것보다 더 안 좋은 건 알루미늄, 벗겨진 알루미늄 위에서 요리하는 건 건강을 해친다는 거예요. 건강한 요리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처럼 삼시세끼를 하게 되는 환경에서는 특히나 더 피곤한 요리이지만 건강한 요리에 집중하게 될 것 같아요. 근데 건강을 해치는 팬에 내가 요리하고 있지는 않나. 그렇다면 나는 스테인리스 팬으로 바꿔야 되겠다 하는데, 스테인리스 팬이 건강한 팬이긴 한데 스테인리스의 기존의 성질상 음식이 붙다 보니까 이 불편함 때문에 안 쓰던 것이 에즈리 스테인 큐브 이걸 해결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선택하고 계시거든요. 실제로 저희가 한번 주문을 해봐서 여러분들께 받도록 택배로 받은 거고요. 아웃박스는 카톤박스로 이제 이 상품을 보호하기 위한 이중 장치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돼 있고, 본박스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열면은 또 이렇게 한 번 더 이렇게 박싱 안전장치를 해놨어요. 구성품이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20cm 프라이팬, 28cm 슬림팬, 28cm 궁중팬, 그리고 28cm 유리 뚜껑은 호환용이고요. 그 다음에 28cm 특대 곰솥. 이게 그 방송에서 얘기하는 일명 목욕탕 곰솥, 9리터 그 곰솥이고요. 찜기, 하이스티머라고 하죠. 찜기까지 이렇게 구성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이미지 컷으로 이렇게 안내가 되고 있습니다. 포장이에요, 여러분. 하나하나 더스트백. 명품 백 꺼낼 때나 봄직한 이런 더스트백에 하나하나 이렇게 들어있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이게 제일 작은 사이즈인 게 20cm 같거든요. 20cm 먼저 꺼내서 보여드릴게요. 자. 바로 이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게 이제 28cm 슬림팬, 역시 최신 상품이죠. 듀얼 스테인 큐브입니다. 웍입니다. 이게 웍이 굉장히 깊이가 같은 28cm인데 옆으로 이렇게 돌려서 비교해 보시면 굉장히 깊이감이 있죠. 이게 이제 찜기, 하이스토어 찜기고요. 곰솥에 맞는 뚜껑인데 그거 좀 곰솥을 꺼내서 보여드릴게요. 근데 곰솥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보세요. 완전 크죠? 9리터예요, 9리터.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용량의 곰솥이고, 이렇게 찜기랑 호환해서 쓰시는 구성으로 도면 구조이면서 이렇게 안쪽이 투명하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요리가 되는 과정을 볼 수 있다. 28cm로 만들다 보니까 호환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냄비처럼 쓰실 수가 있는 거죠. 냄비처럼 쓰시면서 요리를 하실 수 있고, 웍에도. 그 다음에는 슬림팬. 우리가 이제 생선 같은 거 튀기거나 구울 때는 이제 기름이 수분 때문에 막 튀잖아요. 이거를 이렇게 호환해서 멋지게 요리하실 수 있고, 연기부터 기름부터 튀는 거 방지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요리가 되는 과정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투명창의 도면 구조로 되어 있다. 근데 이게 만들기가 까다롭대요. 이렇게 도면으로 원형으로 만드는데 유리 자체를 이렇게 해서 레일리를 가지고 가운데다가 덧대는 게 쉬운 작업은 아니라고 합니다. 스테인리스도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그냥 스테인리스는 스테인리스는 다 같은 스테인리스지. 그렇지 않습니다. 칼에 쓰는 스테인리스는 특수합금인 경우가 많아요. 몰리브덴, 바나듐, 탄소, 이런 것들의 함량들이 배합이 된 탄소강을 쓰게 됩니다. 그래야지 녹에 강하고요. 그리고
이게 너무 강도가 세게 되면 칼날이 부러지잖아요. 그것도 적당히 해야 되고. 그래서 특수합금을 쓰게 됩니다. 같은 스테인리스인데. 프라이팬, 냄비 다 다릅니다. 그럼 프라이팬 중에서는 보통 우리가 익숙하게 이제 생각하시는 스테인리스가 304, 뭐 예를 들면 포스코 304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스테인리스의 재질은 304, 포스코 것도 있고 뭐 다른 회사 것도 있고, 포스코는 회사 이름이니까요. 그럼 304는 같은 건데, 304는 뭐냐? 식재료를 다루는 용품에 쓰이는 대표적인 스테인리스입니다. 여기 음식물을 다루잖아요. 네. 우리 수저, 젓가락 입속으로 들어가잖아요. 위생적인 스테인리스를 써야 되잖아요. 그렇게 쓰이는 게 304예요. 그럼 또 대표적으로 뭐가 있느냐? 430이 있습니다. 430? 304는 위생적인 스테인리스가 좀 가격대가 있겠죠. 430은 그보다 좀 덜할 수도 있겠죠. 430은 뭐냐면 같은 스테인리스인데 304 스테인리스는 자석을 붙여도 안 붙어요. 근데 430 스테인리스에는 자석을 붙이면 붙습니다. 왜 그럴까? 예, 자성이 있는 성질을 갖고 있어요. 철처럼.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인덕션에서도 쓸 수 있는 팬이 되는 겁니다. 직화 가스레인지를 쓰시는 가정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난로다. 전기 난로다. 네. 전원을 딱 끼면 빨간 열 코일선이 발열을 해서 유리가 되는 거. 이게 하이라이트입니다. 그 다음에 인덕션을 쓰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인덕션은 여러분들 딱 키면 빨갛게 달궈지나요? 안 달궈지죠. 네. 어떤 용품이 올라가야지만 끓습니다. 아마 그 모습 보셨을 거예요. 인덕션에서는 아예 진짜 밑에다가 종이를 깔고 냄비를 올리면 막 물이 끓는 거. 그게 인덕션이잖아요. 네. 하이라이트는 종이 깔면 종이 타죠. 왜? 전기 난로 같은 거니까. 그래서 하이라이트는 유리 용기도 되고 알루미늄 코팅 프라이팬도 되고 뭐 스테인팬도 되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인덕션은 유리 용기 될까요? 안 되죠. 왜냐? 인덕션은 IH, 인덕션 히팅 방식이라고 해서 그 밥솥도 IH 밥솥도 있잖아요. 자성을 띠는 그 용품을 발열시켜 버리는 거예요. 네. 마치 우리 전자레인지가 뜨거워져가지고 음식물을 데우는 게 아니라 마이크로웨이브 전자파가 수분을 진동을 시켜서 발열을 시켜서 열기를 내는 것처럼 인덕션 히팅 방식도 마찬가지로 자성을 띠는 용품만 가열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리용기 안 되고요. 알루미늄 코팅팬 안 됩니다. 간혹 가다 보니까 알루미늄 코팅팬도 된다고 하던데 IH 팬이라고? 그건 바닥에다가 자성을 띠는 그 유약이라든지 어떤 거를 바르거나 이렇게 해서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얘가 가열되는 게 아니라 그 부분이 가열돼서 달궈지는 방식인 거죠. 자, 그러면 에즈리 스텐큐브 팬은 인덕션이 될까 안 될까? 되겠죠. 왜? 자석이 붙는 430 스테인리스가 바닥에 쓰여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직화도 되고 하이라이트도 되고 인덕션도 되는 팬이다. 스테인리스 팬 중에서도 어떤 거를 선택해야 되느냐? 가스를 쓰실 수도 있고 하이라이트를 쓰실 수 있고, 내가 이사 가서 나중에 가스 냄새가 너무 싫어가지고 건강을 생각해서 인덕션을 구매하게 됐어요. 그게 2년 뒤, 3년 뒤일 수도 있잖아요. 그때도 쓸 수 있는 팬이어야 하잖아요. 그러려면 아까 말씀드린 304, 그 다음에 430. 430은 자성을 띠기 때문에 인덕션에도 가열이 됩니다. 아주 요리가 잘 되죠. 인덕션을 쓸 수 있는 팬이다. 이렇게 선택하시는 게 좋겠죠. 이게 이제 이 포인트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뒷부분까지 최근에 에즈리 같은 경우는 이제 듀얼 스텐큐브로 바뀌었는데, 그러니까 음식물이 닿는 면적이 그 검은 부분이 아닌 넌스틱 코팅 부분이 아닌 윗부분에 닿아서 공기층이 생겨서 잘 떨어지는 원리인데, 결국에는 실선이면 음식물이 닿는 면적이 더 많은 거예요. 네. 그만큼 잘 떨어지는 능력이 조금 덜하다고 할 수 있죠. 근데 에즈리 같은 경우는 이제 겉으로 보면 비슷하게 생겼다라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근데 보시면 전부 다 점으로 되어 있죠. 음식물이 닿는 면적을 최소화시킨 겁니다. 그래서 계란 후라이 하나를 해도 고기를 올려도 딱 올라가서 스테인리스 부분에서 떠 있는 것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참 던스력이 뛰어나게끔 요리가 되는 기술을 갖고 있는 차이가 있죠. 이런 것들을 좀 구분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 요리를 하다 보면 볶음 요리를 뒤집을 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음식을 이렇게 떨어낼 때도 있습니다. 보통 보면은 이 끝에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이
그냥 반드시 깎인 팬들도 있어요. 아마 보시면 그 부분에 음식물들이 잘 묻고 타겟되고 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기술이에요. 살짝 이렇게 말려 있잖아요. 푸어링닉 공법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완벽한 푸어링닉까지는 아니어도 이렇게 마르는 거, 이것도 이제 사실은 만들 때 공정에 또 한 번 들어가는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음식물을 따라낼 때도 쏙 하고 잘 떨어질 수 있게끔 이런 것들도 굉장히 큰 차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스팟 공법이라고 합니다. 전기로 강하게 순간간에서 팍 붙어버리는 그런 스팟 공법인데 나사로 조여져 있는 것들은 안쪽에 이렇게 볼록하게 나와 있을 거예요. 네. 그러면 어떤 게 생기느냐? 사이사이까지 깨끗이 못 닦아요. 음식물들이 끼는 거죠. 그리고 뒤쪽에도 나사 부분이 있는 부분도 그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음새 나사가 없기 때문에 음식물이 안쪽에 일정하잖아요. 어디에 지저분하게 끼는 염려가 없거든요. 스팟 공법을 선택하시는 게 좋겠다. 뜨거운 요리를 하게 되는 게 프라이팬인데 이 뜨거운 열이 손잡이로 전도가 돼서 뜨거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주방 작업을 번거롭게 또 한번 꼈다 뺐다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별도의 구성품을 줘서 가죽 손잡이 가방을 준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상품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는 이유가 보온병, 네, 텀블러 중간에 개타공법이라고 해서 진공으로 되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 중간에 공기층이 이 안쪽에 들어있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열 전도를 차단해 줍니다. 맨손으로 편하게 하셔도 된다는 거죠. 어떤 스테인리스 팬이 나한테 도움이 될지, 요리는 잘 될지, 그리고 쓰는 내내 불편함이 없이 만족할 수 있는지 오늘 여러분께 리뷰를 한번 해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은 좋아요하고 구독 눌러주시고요. 다음번에도 모설팁에서 또 다른 설명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